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정치나 시사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참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이 정치, 시사, 뉴스들이 다이나믹합니다. 재미도 있고 특히 요즘 들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코미디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TV 코미디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다. 정권마다 코미디에서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언짢으니까 압력을 가해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 정치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코미디인데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을 또 만들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별의별 이야기, 별의별 뉴스들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핵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인데,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한국이 핵을 가지려고 하면 미국은 존중해야 한다. 한국이 핵을 결정하면 미국은 존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 칼럼니스트입니다.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부터 남한을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 수 있는 전술 핵까지 다양한 능력을 앞세워 질주해 왔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핵 무장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핵 대응 목적으로 한국이 핵 무장을 검토하는 것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또 한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지금 한국의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까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감안할 때 이제는 한국이 핵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이 핵 무장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미국이 그동안 NPT조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걸 들어서 많은 나라의 핵 확산을 막아왔는데,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프랑스, 인도 등 모두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모두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졌고 NPT에서 탈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도 북한의 이런 핵 확산, 여기에 대응해서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트머스대의 교수입니다. 제니퍼 린드 교수가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서울은 워싱턴으로부터의 안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미사일은 곧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미국 정책 위반자들은 동맹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싶은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핵 무장이 미국의 이익과 꼭 반대되느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는 이 한국의 핵 무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이익과 일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단순히 미국의 핵 우산, 이것만으로 지금 한국이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한국 국민들도 핵 무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이제 핵 무장을 결정하면 미국은 존중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미일 자유동맹, 한국과 미국의 안보 경제 동맹,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아마 핵 문제가 가장 깊게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은 계속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충분히 한국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이 핵 무장을 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북한의 핵,
계속 확산될 것인데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가 있다. 핵은 핵으로 대처할 경우에만 견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은 뭐 언제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핵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고 미국에 요구할 때도 됐고 NPT 탈퇴도 생각할 때가 됐다. 핵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미국의 반대도 있고 우리가 뭐 NPT를 탈퇴한다라고 하면 당장에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이 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미국에서 이렇게 먼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핵 무장, 지금 한반도의 핵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깊숙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전 대표 송영길에 대해서 검찰이 입국한 지 하루 만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송영길의 보좌관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윤관석, 이성만, 뭐 이정근은 지금 구속 상태고 강내구 등 모두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송영길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검찰이 송영길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송영길이 확실하게 이 돈 봉투 살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이 고발도 당했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검찰이 송영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송영길을 당장 소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을 뿌린 쪽, 또 돈을 받은 쪽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송영길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내구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 강내구에 대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송영길에 대해서 돈 봉투 살포에 대해서 이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송영길이 탈당하면 그만인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도 탈당하라, 송영길처럼 탈당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송영길에게 다 덮어 씌우고 돈 봉투 살포 이 부분에 입을 꾹 닫고 있는데 송영길과 이재명의 커넥션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모두 드러나면 과연 이재명이 입을 닫고만 있을 수 있는 건지 이제 슬슬 정치가 코미디처럼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동훈과 오늘 추미애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 추미애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거의 뭐 코미디 같은 겁니다. 먼저 추미애가 한동훈 장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건 것이 자신의 말이 앞뒤 말도 맞지를 않고 어거지성입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장관에게 된통 얻어맞았습니다. 추미애 말은 이겁니다. 한동훈이 마약 정치를 하고 있다. 마약 정치 그만하라. 한동훈이 마약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지금 마약이 이렇게 중고등학생까지 퍼진 것은 마약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게 되면 마약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권 때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추미애가 마약 전담 부서까지 없애버렸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추미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마약 정치를 하고 있다. 마약 정치 그만하라. 마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없앤 게 아니고 이걸 관세청과 조정을 한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은 마약에 관한 전체적인 유통까지 모든 걸 관장해 왔는데 그걸 일정 부분 관세청과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자기가 지금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좀 떨어뜨렸다. 관세청과 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이 지금 마약 정치를 하고 있다. 마약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 뭐 이 이야기입니다. 추미애는 또 만약 검찰이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면 당시에 검찰총장인 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 한동훈이 자신을 키워준 주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배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추미애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늘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약 정치, 추미애가 마약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추미애가 만든 신조어냐?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약은 누가 나서든지 단속해야 되는 것이지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마약 정치,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약 정치라고 굳이 이야기하려면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 이걸 방해하는 이런 추미애, 문재인 정권, 이런 게 마약 정치다.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게 마약 정치다. 마약을 잘 단속하겠다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한동훈 장관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마약과 같이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추미애가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된통 얻어맞았는데 추미애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 속에도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 참 추미애를 이게 논평할 가치가 있는 건지,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 문재인 정권 때 마약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탓이다라고 했는데 추미애가 없앤 것입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내에 마약 부서를 없앴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관세청과 권한을 조정했다. 자기 입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검찰의 마약 부서를 없애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없앤 것입니다. 그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검찰청에 있는 마약 부서를 없앤 것입니다. 이런 제도나 부서를 없애는 것, 이건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추미애가 없앤 것입니다.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입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다가 참 말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마약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약이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마약은 한동훈의 말처럼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죠. 추미애는 자신의 지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미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 한동훈 장관의 이 딸이 MIT에 합격한 것을 놓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MIT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세계 유명한 대학에 모두 30여 곳에 모두 문자 폭탄을 돌려서 한동훈 장관의 딸을 입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더니 MIT에서 밝혔습니다. 학문의 진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 딸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심사한 결과 합격은 적절한 조치였고 입학 결정을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학시험에, 대학 입학시험에 만점을 받은 한동훈 장관의 딸을,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이 민주당 성향의 여성 커뮤니티, 미시 쿠폰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MIT의 그 담당 국장이 매수를 당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 지금 국제적인 망신을 더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한동훈 장관의 이 입학 의혹, 이걸 국제적으로 문제 삼자라고 하면서 유튜브 쇼츠와 틱톡을 제작을 해서 계속 올리자. 돈을 또 모금한다라고 합니다. 돈은 잘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한동훈 장관 딸 입학이 문제가 있다,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MIT에서 한동훈 장관 딸 입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입학 담당 국장이 매수당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는 일이 모두 이재명과 비슷합니까? 물론 그러니까 지지를 하겠지만 이걸 코미디라고 해야 되지, 이걸 더 가관이 있습니다. 양이원영입니다. 이 양이원영, 이 환경운동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양이원영이 그동안 한 행태는 김기현의 울산시 그 땅 매입 의혹, 그게 지금 거의 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드러났는데, 그걸 가장 처음으로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온갖 공격을 퍼부은 게 양이원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원영은 자질미달입니다. 이런 사람이 환경운동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또 얼마 전에는 일본 원전 관련해서 일본을 방문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첫 번째로 넷플릭스로부터 3조 3천억 원 투자 유치, 넷플릭스 대표와 사진을 찍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3조 3천억 원 투자 유치를 하기로 했다. 양이원영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잘못 읽어서 넷플릭스가 지금 한국에 투자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가 넷플릭스에 투자할 일은 뭐 거의 상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양이원영이 거꾸로 읽어서 뭐 이건 가짜뉴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양이원영의 자질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이원영이 이걸 알고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로 알고 퍼뜨리는 이게 가짜뉴스인데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해서 상식적으로 이상한 것을 그대로 지금 자신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왜 넷플릭스에 투자를 하기로 했느냐, 또 퍼주기 외교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게 금방 자신의 실수, 잘못이 드러나니까 금방 글을 내렸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많은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면 양이원영이 자신이 좀 오해를 했다, 착각을 했다, 사과를 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코미디가 계속됩니다. 양이원영은 지금 또 계속해서 글을 올려서 자신이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 넷플릭스는 올해도 8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3조 3천억 원이면 이미 넷플릭스에서 투자하기로 된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유치 홍보하러 간 게 아니냐.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양이원영이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아닙니다. 무식해서 착각한 겁니다. 잘못 글을 읽은 것입니다. 기사를 잘못 읽은 것인데, 그렇게 실수를 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만인 걸, 이걸 지금 또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넷플릭스와 사진 찍지 누구와 찍느냐. 넷플릭스가 투자 유치를 결정한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대표와 사진을 찍지,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양이원영은 윤미향, 김의겸 등과 함께 제가 그 세 사람만 꼽겠습니다. 윤미향은 지금 무소속이니까 그래도 뭐 민주당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세 사람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것이 그래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길일 겁니다. 이건 지금 여야를 떠나서 양이원영과 윤미향, 김의겸 이런 수준은 국회의 창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창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양이원영이 이렇게 착각한 걸 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냐,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이제 공격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묻지마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까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양이원영은 윤미향, 김의겸과 함께 국회의원 자질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비례대표를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국민들의 생각인 겁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국회의원이 뽑히지는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최선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인데, 이렇게 좋은 의미의 비례대표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비례대표 아예 없애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결정적으로 김의겸, 양이원영, 윤미향 때문입니다. 윤미향. 이건 뭐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양당에서 나와서 비례대표가 그래도 뭐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도 김의겸, 윤미향, 양이원영 저런 게 국회의원이냐. 세금 아깝다. 이 이야기 앞에서는 어떤 말도 지금 뭐 어떤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코미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